40번째 초대 손님이세요. 우리 버그시티 도파민의 수호자시고 이 정신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신짱형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아, 네, 어서 오세요, 신짱형. 드디어 모셨습니다. 네. 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네요. 이렇게 초대받고, 벅시티 처음 들어오고 했었을 때, 이렇게 주간폭 시민으로 선정되는 영광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 복심면에서 스니 형이 또 주목을 받으셨어요. 스니 형께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순이 형이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지명해 주셨는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돌고 돌고 돌다 보니까 이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저까지 제 순서까지 오게 된 게 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나라고 싶기도 한데 그래도 저를 좋게 봐주셨나 봐요. 저를 좋게 봐주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좋은 기회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거 무슨 말씀이시죠? 술 한잔 하셨나요? 아니, 아, 뭘 좋게 봐줄 수가 없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좀 산만하고 좀 복잡스럽게 막 많이 했는데 정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주간 복심을 한다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겟센용 형님이시죠? 신장형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 원형님께서도 시민들의 멘탈을 케어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우리 X 닉네임이 심상치 않다고 해주셨어요. 사이코 쓰시고 네네. 계시죠? 트윗을. 네네. 네, 네네. 네, 사이코 형님 좋고요. 자, 승리 형께서도 이 방송 너무 잘하시고 기부도 너무 잘하고 최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파리스비 형, 신짱형 항상 감사히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어떠십니까? 이렇게 많은 형님들이 또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일단 형들이 좀 약간 기준이 좀 낮은 것 같고요. 기대감도 좀 낮은 것 같고요. 비하 발언 나왔고요. 아닙니다. 버그시티 비하 발언 나왔습니다. 겸손인데. 그래도 이, 이 재밌게 들어주시고 반응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도 가보고 심지어 초등학교 교육도 가보고 이제 이렇게 중년 여성분들 그다음에 치매 환자분들 교육이라든지 뭐 경찰서 교육 뭐 가봤었는데 이 벅시티 반응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웃기고 그리고 하면서도 저 이렇게 되게 제가 웃겨가지고 재밌고 해가지고 제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말요? 보니까 예, 네네네. 제가 신나면 오히려 제가 신나면 상대방들도 좀 신나는 것 같기는 해요. 뭐 그 올드보이 그 대사처럼 뭐 웃어라 함께 웃을 것이다. 뭐 울어라 아무도 함께 웃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제가 이제 막 슬퍼하고 제가 진지하면 다른 분들도 같이 따라 진지해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신나고 재밌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제 감정이 전달돼서 그랬던 건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아, X 그 아이디는 되게 특이한 게 제가 그 아이디가 한 10년 전에 만든 아이디예요. 와, 한 15년 10년 넘 전에요? 15년? 네, 15년. 그래서 그 제 아이디가 연결되는데 그게 원래는 사이코가 아니고 그 사이키아트릭이거든요. 사이키아트릭 한 다음에 이제 제 성이 조씨예요. 그래가지고 네, 사이키아트릭 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약자를 붙여가지고 조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게 예, 조였구나. 예, 조씨여서 네. 이제 사이코가 아닌 사실 초죠, 저는 초용주가, 코로 예, 초. 봤습니다. 아니, 아시구나. 예, 네네. 근데 그 이제 그렇게 예약하고 이렇게 호텔 예약하거나 할 때 그 아이디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 로비에서 사이코님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예약하신 사이코님 되세요.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사실 그럴 줄 모르고 이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바꾸려고 그랬었는데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바꿀 수 그래서 예. 있습니다. 모르시군요. 바뀌었습니까? 바꿀 수 예. 있으니까요. 네, 네네네.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인사할 생각이 제 기회가 있으면은. 네. 그래서 아니, 지금은 또 좋은 것 같아요. 사이코 뭔가 음, 이게 주제
이 아이디가 왜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좋은 그 느낌을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했더니 이제 이렇게 호텔 가보니까 아, 이래서 사용하지 않았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많은 형님들께서 트위스를 통해서 많이 또 질문 주셨는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코스형 질문 주셨네요. 신장 아이디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저도 나름대로 좀 생각이 많아서 네.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아니는 안 하고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 피터팬 주옥은 아시죠? 피터팬이 이제 잘하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그 원더랜드에서 이렇게 피터팬 어린이 되지 않고 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저희한테는 짱구가 저희 그 피터팬 같은 존재가 아닌가 동양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 짱구를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사실 뭐 동양의 피터팬 하면 짱구가 대표적이지 않나 해서 짱구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는데 언제나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너무 진지하지 않고 재밌고 뭐 이렇게 익살스럽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짱구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짱구라고 하면 너무나 그냥 너무 직관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크레용 신짱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신짱으로 이렇게 한 거였습니다. 네. 동양의 피터팬 신짱 몰랐네요, 그건. 동양의 피터팬. 너무 비유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코스형 질문 주셨는데 신짱 형의 그 코인의 입문 계기를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되시죠? 네. 또 눈물 없이는 못 들을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주식을 막 했었어요. 네네. 주식을 많이 하고, 원유 선물도 선대기도 하고, 선물도 뭐, 와. 네, 주식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네, 막 그렇죠. 어, 삼성 테크윈, 뭐, 오킨스 전자, 뭐, 반도체주, 사실 그걸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당시에 막 그렇게 뭐 이렇게 기다리고 괜찮을 것 같았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주식을 하면서 매일매일 그 아침마다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코인은 누가 저한테 권하길래 아이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지 뭐 코인 같은 걸 하냐고 하면서 제가 비하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막상 보니까 이오스가 입문이었습니다. 이었어요. 이오스. 네, 덴나이 뭔가요? 네. 요스가 너무 스토리가 좋았거든요. 막 이렇게 그 처음 모집할 때부터 뭐 조단위 돈이 모이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덴나이머의 그 과거 그 이력과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오스로 이제 입문을 했는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와, 그게 언제쯤이죠? 그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1,000만 원 네, 찍었을 때일 거예요. 그래서 2017년 말쯤인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그 콘서트에서 아, 뭐 비트코인 관련돼서 뭐 이렇게 개그 소재를 많이 했던 그때니까 거의 10년 됐네요. 10년 거의 9년 8년 됐나?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 그러고 정도. 보니까. 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그럼 이오스를 처음으로 시작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안 가지고 계셨나요? 비트코인도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을 10개 정도는 들고 있어야지 하고 10개. 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더리움도 당시에는 이제 그 이 정도 가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 10만 원 막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더리움도 거의 1,000개 단위로 갖고 있었고 근데 정말 그때 그 사놓고 가만히만 있을 걸 이제 걸 안 할 네. 수가 없는 네. 예. 저도 지금도 그 생각을 합니다. 껄껄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잘 계신가요? 혹시 나 해서 모르는데 잘 안 계시죠? 아예 가출해서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네. 한 개도 없습니다. 네. 금을 팔아서 그 네. 동을 샀다라고 제가 참.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오스는 어떻게 됐나요? 이오스는 그 잘. 아픈 이별을 했고요. 그것도 아픈 일을 하셨구나. 네. 끝까지 뭐 살아나지 못하고 그렇게 아프게 이별을 했습니다. 참 네.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오스를 가지고 시작하시고 뭐 비트코인도 10개 이상 가지고 하시고 계셨는데
그럼 NFT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NFT는 알고 계셨나요? 네네. NFT는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매력은 못 느꼈어요. 아, 예,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NFT는 너무 제가 봐도 그냥 NFT가 이제 이렇게 유행할 때부터 보고 있었고 그런데 너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NFT를 소유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요. 아, 그냥 없었었구나. 네. 예, 아예 없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라인링크를 투자하면서 도시 프로젝트가 나오고 시티즌을 구매하게 되면서 당시 시티즌이 굉장히 높은 가격이었는데 이제 시티즌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멘징할 수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시작된 게 그 NFT 소유였습니다. 그때는 아, 주변 사람들이 네. 좀 말렸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NFT가 꽤 이제 긍정적이겠다, 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아, 라인 링크를 통해서 지금의 네 핀샷을 맞습니다. 통해서 도시를 알게 되면서 들어오신 케이스시군요. 네, 그래서 깊은 늪에 빠지게 됐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 도시를 알게 되고 또 시티즌도 구매하시고 하시다가 버그시티까지 오시게 되셨어요. 네, 네. 아, 버그시티는 그러면 이번에 그 핀시아 시티를 통해서 들어오신 건가요? 네 맞아요. 네네. 그 그때 이게 벅형 좀 왔죠. 근데 벅형이 저희 그때 피시아 사람들한테 거의 그 메시아급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와, 메시아급이었어요. 네, 도시민들은 잘 모를 건데 네, 잘 모르죠. 저희가 이제 여기저기 막히고 막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단 측과 갈등이 생겼는데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네네. 분노와 막 정의에 대한 갈급함과 진짜 그 저희가 4.19 혁명처럼 다 뛰쳐나갈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4.19 혁명이요? 짠하고 나타난 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김영삼 뭐 김대중처럼 나타난 게 그때 복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네네네. 그때가 이미지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때가 제일 좋았다, 이미지가. 그때 이미지는 거의 뭐 메시아급이었거든요. 그때 진짜 되게 멋있는 사람이네라고 생각하고 네. 막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핀샤 시티가 출범하면서 이제 버그시티 들어오게 되셨는데, 네네네. 어떠셨나요? 우리 버그시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첫 인상이나 느낌은 어땠나요? 우리 또 시스루 형이 질문 주셨네요. 네네. 솔직히 어떤 느낌이었냐면 얘네들 뭐 하는 애들이지? 막 이런 음, 느낌이었어요. 그쵸, 막 그쵸. 뭐 이렇게 뭐 글 올라오는데 춤추는 이모티콘 올라오는데 막 외눈박이 있고 막 춤을 추는데 뭐 반응이 되게 특이한 반응인 거예요. 네. 되게 이게 약간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제 아, 여러 커뮤니티 여러 커뮤니티를 들어가는데 또 보는데 약간 그 반응이 굉장히 그 엑스트라 오디너리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이렇게 엑스트라 오디너리 하면은 연결이 안 돼야 되는데 어떤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규칙도 있고 반응도 일관적이고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특이한 반응을 보이면 자기만의 특이한 반응으로 끝나버리거든요. 아, 근데 네. 여기는 그 특이한 반응들이 연결돼요. 연결되고 다 이해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뜬금없이 밥을 먹다가 일어나서 한 바퀴 춤을 추면 쟤 뭐하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이해해요. 그 다음 동작이 뭔지, 그 다음엔 앉아서 그 사람들이 어떤 춤을 연결해서 춰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뭐지?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신선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이게 그 저희가 네. 굉장히 동떨어진 삶을 살다 보니까 이 굉장히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한데, 아, 또 처음 들어오시면 그렇게 느끼시는군요. 거의 뭐 갈라파고스급의 그냥 그쵸. 벅나파고스급의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예.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좀 계셨잖아요, 그래도 몇 달. 네, 지금은 좀 많이 이해가 되는 것 아, 같습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군요. 네, 아, 지금은 동방형께서 지금 더하다고 신짱 형이 말씀해 주시고 아, 계시네요.
전혀 아니고요. 이제 그런 척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왜 밥을 먹다가 일어나서 한 바퀴 돌아다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뭐 마치 이해한 것 같은 척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아우, 알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신선하게 들리네요. 이 신장형이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장형도 범위가 들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동방형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신장형 4월에 내 벅트 몽땅 갖고 가서 버이낸스에 갖다 바치고 이 돌아왔을 때 내 빨간 얼굴 떠올랐을 때 그때 심정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방형 벅트를 다 갖다 바쳤나요? 버이낸스에? 예, 예,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버이낸스는 사기라고 제가 외치고 싶고요. 사기요? 이제 이게 이제 마틴게일 이걸로 해가지고 마틴게일 해서 이게 분명히 이게 이제 지금쯤이면은 이제 다른 게 나올 때가 됐는데 이제 계속 안면만 한 아, 8번 나왔나? 거기 걸리셨구나. 그래서 이제 한 번만 이제 이번엔 뒷면일 것 같아서 동방형한테 형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좀 서먹서먹한 상황에서 저기 버트 좀 빌려줄 수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버트를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버트는 또 이제 초면에 부탁하니까 이제 짱구 형이 그때 나한테 빌려주셨는데 또 안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만은 될 것 같아가지고 형 2배 좀 빌려주세요. 왜냐면 이제 2배에서 갚고 그 절반 제가 가질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또 안면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산해 보니까 1024분의 1 확률이니까 다음은 2000 대니까 형 진짜 미안 한 번만 더 빌려달라 했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대답도 없이 그냥 딱 버튼만 보내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만뒀어야 되는데 이제 이제 너무 미안하니까 이걸 메꿔 하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또 아니었어요. 그때 이제 확률상 그때 이제 마틴게일 그의 어떤 이제 파해법 끝까지 이런 경우에 그동안 이겼던 것들을 다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하필이면 그때가 그 짱구 형한테 빌렸을 때여가지고 제 나이 먹고 벅트 그 포인트 잃었다고 가슴이 진짜 혈압이 오르고 막 이렇게 식은땀 났어요. 그때 정말 그때 한 50만인가 빌렸어요. 와, 많이도 빌리셨네요. 진짜 그래서 짱구 형 잔고가 0 됐는데 괜찮아라고 하는데 전혀 괜찮아 보이지가 않은 그냥 뭐 예, 아, 그래가지고 그게 정말 힘든 한 지난달이었군요. 진짜 저 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지금 각하형이 남겨주셨습니다. 번외는 사기가 아니라 고도화된 놀이터라고 하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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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그렇습니다.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중에 뭐를 느끼셨죠? 아, 네, 어, 알겠습니다. 네, 도박은 나쁜 거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네. 아니, 내 등에 CCTV 누군가 각하형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도파민에 네, 말리셨군요. 네, 네, 네. 각하형이 아이고야. 보고 있던데 제 귀에 도청장치는 아닌데 제 등에 CCTV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런 또 에피소드인지 몰랐습니다. 동방형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50만 버트를 빌려주실 일이죠? 네. 네, 꼭 대대손손은 갚아야 될 것 같네요. 네, 24개월 할부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파리스 비형께서 이 버그시티에서 방송을 하게 된 계기는 뭔지 물어보셨거든요. 그게 동방형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 이제 네. 네, 그냥 동방형이랑 그냥 이렇게 메시지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다가 방송 한번 해볼까요? 뭐 이렇게 말만 했는데 동방형이 어, 하죠? 하고 하면서 바로 그냥 준비해 버렸어요. 그냥 5분도 안 오, 돼가지고, 예, 5분도 안 돼가지고 아니, 이제 동방형께서 이렇게 또 이 방송의 길을 터주셨군요. 네네네, 그냥 바로 그냥 진짜 일사천리로 그러면은 이번 주부터 시작?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월요일인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 그러길래 아니 이번 주 수요일은 좀 그렇지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 주로 이제 해가지고 그냥 동방형이 추진력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때는 이제 그게 이제 뭐 술김인지 몰랐던 것 같은데 아마 술김이지 않았을까. 예.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되셨어요. 그게 3월?
3월인가요? 4월인가요? 제 생각에 3월 말이었던 것 3월, 같습니다. 맞아요, 3월, 예, 맞아요. 예, 3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예.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형들이 이 지금 신장형 방송을 매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번. 코스 형께서 또 질문 주셨네요. 이게 방송을 잘하는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일단은 코스 형이 이렇게 돌려서 칭찬해 준 거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잘할 수 있는 비결, 사실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잘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그 질문에 칭찬을 담아서 해주시는 것 때문에 자신감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제가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이나 이거 내가 하고 있는 게 재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못 하잖아요. 더 못하게 되고 더 긴장될 건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코스 형처럼 되게 이렇게 상냥하게 대해주는 벅시민들의 반응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제가 아무튼. 잘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냥 그쵸, 뭐. 그쵸. 아,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죠. 네. 맞습니다. 그럼 아우, 좋네요, 뭐, 좋네요. 예, 네네네. 자, 대답 좋았고요. 자, 미셸 마린 형이 앞으로 어떤 주제로 방송을 이어가고 싶으신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번에 신체화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든 생각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건강 강자가 아니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환자분들 모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라고 하는 거였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게 건강 강자가 아니니까 우리 벅시티 색깔에 맞춰서 이게 좀 직관적이고 인문학적이면서 흥미가 이렇게 확 들어오는 그런 주제들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현재 그 우리 목조형이 한 구다사이 그 코인처럼 구다사이처럼 네네네. 이게 한 번의 느낌이 확 오는 그런 느낌의 어떤 주제로 한번 이렇게 방송을 이어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 버그시티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방송은 동광이 형께서 이제 해주셨고, 이렇게 점점 신경 형이 이게 버그시티에서 계속 살고 계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살게 된 계기는 있으실까요? 이 방송을 계기로 그렇게 된 건가요? 근데 올해는 좀 약간 좀 지루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뭔가 재밌는 게 없나? 좀 뭐 좀 배우거나 좀 경험해보거나 새로운 뭐 재밌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아, 해보면 네. 어떨까? 타이밍이 네, 좋았네요. 타이밍이 좋았어요. 그 짱구 형 아니었으면 아마 이걸 연결을 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아, 동방형께 박수. 아, 저 주간 네, 먹시면서 또 동방형께 이게 박수를 드립니다. 이게 동문이 형 신짱형을 이렇게 인도해주신 동방형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그 네네. 빚도 10%만 깎아주시면 좋겠어요. 아, 신짱형에게 있어서 뭐 온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 버그시티는 어떤 존재일까요? 시민들이 좀 다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저희들의 모난 부분의 교집합? 모난 부분의 그러니까, 교집합. 예, 네. 어떤 의미죠? 목적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회생활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우리가 여기서는 바보 같지만 각자 다 자기 위치에서 다 한 자리씩 하고 있고 자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맞지 않는 피트가 아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여기서는 마치 촉수처럼 다 같이 꺼내놨는데 그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벅시티가 되지 않나. 예, 예. 네. 모난 부분의 교집합. 와,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시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네, 정확한 표현인 것 같네요. 제가 지난주였죠? 지지난주였죠? 그 구다사이 할 때 제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충격이었어요. 저도 예. 충격이었습니다. 저거 하면서도 충격이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고요. 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버그시티에 대한 질문도 좀 많이 들었는데, 이 본격적으로 좀 이게 형들이 또, 이 또 정신 건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많이 질문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리 형이 어떤 계기로 정신과를 선택하셨는지 먼저 물어보셨어요. 일단은 제 방송할 때도 잠깐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람은 자기한테 제일 이렇게 자기랑 가까운 것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흥미를 못 느끼는 게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를 이제 고를 때 저희 선배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제일 좋은 과를 고르려고 하지 말고 제일 덜 싫어하는 과를 골라라라고 해요. 어차피 이게 재밌거나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게 너무 재밌다라고 할 수 있는 과는 없으니까 너가 해봤을 이제 다 인턴 때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다음 그중에 제일 싫어하는 과를 고르면 된다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정신과는 되게 학생 때부터 재밌었어요. 학생 때부터 네. 맨날 이렇게 하면 진짜 잠자고 졸고 그랬는데 이 정신과 수업 때는 이게 공부인데 마치 한편의 좋은 영화를 본 느낌, 좋은 책을 와, 읽는 느낌, 이런 느낌을 얻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재밌었어요. 예, 한편의 졸리지가 영화를 않고 보는 잠이 깨는 느낌. 야, 공부할 그래서 때 저는 한 번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 경험도 생길 수가 있군요. 저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와, 공부인데 이게 공부 같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너무 재밌고 그냥 와닿고 그런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천직이네요. 시수리 형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누블리 형께서, 천직이라고 아, 네, 말씀하세요. 예, 천직이라고 잘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한테는 저한테는 정말 잘 맞았는데 제가 뭐 그걸 또 잘한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천직이긴 천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네네. 자, 누블리 형이, 어, 이 정신건강의학의 길을 선택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언제인지 말씀을 해주셨고, 반대로 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면서 후회한 적이 있는지 또 물어보셨어요. 이게 잘했다고 생각할 때가 가끔씩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할 때 그 내방자분이 환자분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손님이 그 마음에 진실된 위로를 받거나 진짜 성장을 할 때 한 타이밍이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느껴질 때가 있어요. 흔하진 않고 진짜 그 가짜 위로가 아닌 제 진심적인 위로가 가고 그리고 그분이 과거의 상처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이 느껴질 때 그 오, 예. 공기에서 어떤 느낌이 나요. 이거는 와, 말로 설명할 수 있고 그게 아닌데 공기 뭐 이렇게 분위기에서 너무 그 좋은 분위기, 홀리한 분위기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거 너무 좋다 막 이런 느낌 저도 눈에서 눈물과 감동과 뭐 희열 같은 게 좀 느껴지면서 그럴 때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궁금하네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어떤 분위기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이게 이런 그런 순간 쉽게 오지는 네, 않은데 네, 네. 한 그런 타이밍이 있을 때 이렇게 마치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음, 것 같고, 뭐 이렇게 그 불교 쪽에서는 뭐 이렇게 너바나를 뭐라고 불러야 되죠? 그 각성 아닌데 각그 열반? 열반 하여튼 영어랑? 네, 열반이었죠. 네. 열반 뭐 깨달음을 깨우침을 얻었다라는 음, 그런 느낌보다가 저희 과에서 이렇게 면담 중에 가끔씩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간 같은 게 좀 여유가 있고 상황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 저희 쪽 진료가 이제 너무 타이트하고 다음 환자분 이러다 보니까 그 느낌을 많이 못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네. 그래서 반형께서 사람 질문 주셨네요. 진상 황자 경험담 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이 꼴불견 진상이 되지 않도록. 네네. 저희끼리는 그 공유하는 정보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대다수가 다 진상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죠? 그게 첫 번째는 개량 한복 입으신 분들이요. 개량 한복 입고 오시는 분들 대부분 진상이다. 저 얘기하는데 실제로 좀 그래요. 개량 예. 그다음에 그 꽁지머리 하고 오시는 분들 아, 꽁지머리. 개량 한복의 꽁지머리 어떤가요? 둘 다. 예, 그게 정말 그런 분들은 열의 아홉이 진상이라고 합니다. 뭐 양약은 먹지 않겠다. 이제 양약과 그게 싫은데 본인이 치료법 이미 다 알고 있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채우고자 하니 막 이렇게 해서 엄청 복잡하고 예민하고 이제 막 그렇게 해서 엄청 힘들게 합니다. 그런 분들이. 예, 아, 계란한복 꽁지머리 맞습니다. 예. 생각도 못한 대답이 나왔어요. 아, 개량 한복과 꽁지머리. 야, 그러면은 거의 진상입니다. 거의 진상입니다. 예. 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와, 본인 복장에 계량 한복 입고 계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신지. 완전 꿀 정보네요. 와. 자, 누리 형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아, 네, 경우가 네. 있을까요? 진장이 형. 사실 제가 이 일을 한 지 오래돼서 기억에 남는 사례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 케이스가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분인데 3대 독자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입원을 시키러 왔는데 이제 그 이유가 남자분인데 자기를 여성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음. 군대에서도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데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이제 부모님이 독자니까 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치료를 받고 싶다. 그래서 했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그런 본인이 남자인데 여성으로 느끼는 부분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치료를 하지 않는데 저희가 치료를 받은 이유는 이제 우울감과 불안감 때문에 저희는 이제 치료를 진행한 거죠. 어떻게 보면 보호자가 원하는 거랑 저희가 생각하는 게 달랐는데 이분이 신실한 또 거기 기독교인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그분이 자기가 되게 자괴감 느끼고 되게 괴로워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왜 그 남성 맞거든요. 남성인데 복부에 그 여성만 가지고 있는 네. 와. 그래서 아니 저도 되게 너무 놀랬던 게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실 트랜스젠더나 뭐 이렇게 동성애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들을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성경적으로 주장하기도 하고 정신과적인 뭐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 이렇게 있구나.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같이 있고 남성의 해부학적 구조와 여성의 해부학적 구조를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던 분이었던 거예요. 아 이게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정말 어, 내가 알지 못하는 케이스나 알지 못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많겠구나. 이런 경우는 이런 거, 이런 경우는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더 디테일을 더 들어가 보니까 이제 누가 그분한테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 경우가 있네요, 진짜. 와. 예, 그렇습니다. 자, 버그 형이 질문 주셨네요. 이 버그시티 시민형들의 정신 건강은 대체로 어떤 것 같은지. 네. 일단은 이 버그 형이 행복해야 저희도 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간에 버 형이 대표잖아요. 버 회장님이라고 저는 이제 좀 놀리려고 이렇게 부르는데 싫어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버 회장이라고 부르는 거. 뭐 싫다고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싫어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근데 어쨌든 벅형이 벅형이 좀 행복해야 이제 저희들도 좀 더 좀 그 행복이 좀 더 전달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프로이드가 이제 한 얘기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너무 타이트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정상은요.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제 방송 듣고 있는 지금 공기가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정상이라고 말하는 공기는요. 바이러스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먼지도 있고 심지어 균도 많이 있고 적당히 섞여 있거든요. 음. 그래서 프로이드도 하는 얘기가 적당한 신경증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이지 아무런 그런 신경증도 없는 상태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가 무균실의 공기를 정상이라고 따지지 않잖아요. 정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저희가 뭐 ADHD도 있고 불면증도 있고 강박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공황도 있을 거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건강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거든요. 저희 뭐 무좀도 있고 비염도 있고 탈모도 있고 다 음.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벅시티 시민들은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이제 뭐 우리는 뭐 민코임이라든지 웹3라든지 NFT라든지 새로운 걸 배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정상 중에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배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이고 그 정상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는 거고 그 에너지를 새로운 걸 배우고자 다시 여기 모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상이 네, 아니라면 지금 신짱형 방송을 오지도 않죠. 그렇죠. 네, 저희들은 여러분 다 같이 외치셔도 됩니다. 우리는 정상이다. 예, 저는 동방형이 저한테 저는 정상 중에 정상이죠. 예, 예. 저는 네, 거의 에베레스트 정상급입니다. 예. 네. 예. 에베레스트 정상. 네. 원형께서 질문 주셨네요. 신짱형 본인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나요? 라고. 그 취미생활로 푸는데요. 어, 이제 저는 이 취미생활을 항상 개발하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이거 했는데 재밌었어요 하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밌는 것들을 계속 찾아보고 한 번 해봤을 때 재미없어도 두 번, 세 번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그리고 우리 카드 돌려막기처럼 이 취미생활을 돌려막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웹소설 읽는 게 제가 너무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예, 웹툰을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 시간 반, 두 시간 걸을 때가 있기도 하고 사우나에 빠져들기도 하고 이렇게 달리기를 했을 때도 있고 이제 그때그때 다르는데 이번 시즌은 제가 이제 웹소설 쪽에 빠져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은 스토리 중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다른 스토리에 빠져들면서 그 삶을 경험해보는 이제 망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웹소설을 읽으면서 그 제가 다른 그 세계관에서 다른 인격체를 가지고 잠깐 그거를 경험하는 것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요즘에는 웹소설 읽는데 추천해드리면은 저뭐 엄청 수준 높은 그런 게 전혀 아닌데 저는 이제 광마 회귀하고 그 다음에 게임 속 바바리안 그리고 절대 회귀 뭐 오늘만 사는 기사 뭐 이런 거 이 네 가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이렇게 읽고 있으면서 뭔가 마음의 위로가 되고 너무 재밌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예. 자, 미셸 마린 형. 또 좋은 질문 주셨네요. 형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지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네네. 뭐 저도 이제 뭐 정답을 모르죠. 정답을 모르고 이제 우리 좋은 책들 많이 읽잖아요. 네, 그리고 삶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거나 뭐 그런 분들 많은데 그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그 교수님께서 해주신 얘기인데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100이 있다고 100을 절대 하지 말고 그러니까 8알이나 7알만 해라. 지치지 않게 꾸준히 할 수 있게 7알이나 8알 정도 해라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거랑 연결되는데 그 나인홀드 리버의 그 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기도문이 그 제가 볼 때는 그 정신 건강을 위한 축약형인 것 같아요. 딱 세 줄이거든요. 근데 어떤 거냐면 한번 읽어드리면 그 바꿀 수 없는 것을 그 받아들이는 평온. 그러니까 저희가 스트럭을 해가지고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끔씩 뭐 이렇게 타인의 사랑이라든지 타인의 인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스트럭을로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하지만 이제 그렇게 내가 바꿀 수 없다는 이유로 다 포기해버리고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겁을 먹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용기.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는 용기가 필요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이제 이 세 구절의 세 문장의 글인데 삶에 적용하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귀찮거나 피곤하거나 저 스스로를 폄하해서 시도하지 않는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이제 그 구분해서 용기를 가져보고 성실을 가져보려고 하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건데 제가 계속 매달리고 있는 거면 그럴 필요 없이 평온하게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러면은 마음의 건강을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의 성장과 건강을 함께 지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삶의 좌우명인데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이거. 굉장히 편하게 예,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네.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탈모를 어떻게 평온하게 받아들여요? 바꿀 수 없다고 어떻게 편안하게 탈모는 오는 거구나라고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네, 더 좋은 말씀 감사드리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저의 또 경험을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네. 이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목조 형은 약간 좀 이거 이미 잘하고 계시는 축에 속할 것 같은데. 정말요? 하기야, 저 네네네. 설거지 할 때도요, 스푼 몇 개 남겨놓고 끝내곤 하거든요? 남기는 게 저 네네네. 취미입니다. 저 남기는 거. 네네네. 뭐 그 정도야 그 정도의 독특함 정도는 받아들이셔도 돼요. 예. 칠파라만 하셔도 됩니다. 네네네. 네, 네, 그렇군요. 파라 알겠습니다. 파라의 설거지 굉장히 독특하죠. 네. 네. 주간 먹시민도 이 처음에 주간 먹시민 이름 정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였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지 않습니까? 2주에 한 네네네. 번씩 할 때도 있고 3주에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이런 게 오히려 이 롱런하는 비결인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그 주간이 아니고 이제 주간이 아니라 주간을 가지고 하는 박시민.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시수령, 또 시수령께서 지금 들어와 계신데 시수령이 또 이렇게 상담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아는 것을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는 스킬을 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아는 게 실천이 되려면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이제 이게 어떤 힘이죠? 예,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이게 질문의 요지는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들이는 방법을 아는데 이거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기는 건가요? 라고 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아는 거, 제가 알고 있는 정의라든지, 알고 있는 선행이라든지, 알고 있는 배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요, 제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 꿈이 이렇게 남들이 쉽게 오를 수 있는 언덕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힘이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면 이게 남들이 오르고자 하거나 남들이 올랐을 때 평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제가 낮아지고 싶은데 그냥 낮은 사람이 낮은 거랑 내가 좀 더 뭔가 높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낮추는 게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면 그만큼 내가 나를 개발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노력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힘을 가져야 되는 그거를 저는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는 대로 행동하고 아는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힘이라는 게뭐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꼭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매일매일 해나갈 수 있는 힘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심리적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아는 거를 실천할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거라는 건 우리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게 실천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를 실천으로 연결해가는 그 힘을 우리가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힘을 가져야지 아는 걸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시수령은 매일 버그시티 들어오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시수령 힘이 있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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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네, 할 수 네. 있습니다. 시수령 화이팅. 자, 시수령 하나 더 질문 주셨습니다. 자, 금연은 왜 그렇게 더 힘든가요? 라고 또 질문 주셨네요. 제가 방금 못 들었어요. 어떤 거요? 금연. 금연이요. 예. 네, 금연은 정말 힘든 겁니다. 네, 금연은 저보다 먼저 끊지 마세요. 저도, 피시고 있으면요. 네, 네. 네, 네, 저도 좀 흡연 중인데 저는 특이하게 30살에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흡연을 하지 않다가 이제 30살에 흡연을 시작했는데, 제가 정말 흡연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흡연의 도파민적인 부분이야 여러분들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흡연이 도파민뿐만 아니라 리추얼적인 거 있죠. 이렇게 마셨다가 뱉는 그 행동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들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나만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부분들도 너무 위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담배를 한 3개월 끊어봤는데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당장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빙빙빙 돌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 잠깐 쉬는 타임이 아예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예, 예. 그래서
맞아요. 끊는 게 아니라 이제 끝까지 참는 거라고 하거든요. 예. 잠깐 담배 한 대 피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아, 농담입니다. 네네. 네.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경험담을 좀 들려드리면요, 지수리 형. 저도 담배를 끊었거든요. 저는 완전히 끊었는데 그 어느 날 그 아침 일찍 공원에 갔어요. 공원에 갔는데 너무 이 공기가 맑은 거예요. 이 맑은 공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담배를 피게 되면은 이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없단 말이죠. 이참에 한번 안 피워보자. 저도 그 전에 몇 번 끊으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씩 기간 늘리다 보니까 한번 아침 일찍 공원에 가서 맑은 공기를 한번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침 일찍 공원 가서 담배 피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맞아요. 왠지 근데 그날 아침에 굉장히 공기가 맑고 너무너무 신선하더라고요. 그 시스루님이 십수경. 민쓰기님이 느낀가요? 네네. 아니 그 민쓰기님을 제가 못 찾아가지고 민쓰기님이 시스루님으로 바꾸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수경이랑 다릅니다. 시수령은. 그래요? 예. 시수령이 아니라 짝꿍 형님이 또 담배를 많이 피시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원에 아침 일찍 데리고 가라. 네,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메타루카 형 질문 주셨습니다. 정신과 치료의 최근 동향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되게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메타루카 형이. 네네,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최신 동향이라고 하기에는 한 2, 3년인데 아직도 추세가 바뀌지 않았는데 이제 그 정신분석보다는 약물 치료 위주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네네. 이제 정신분석 치료가 시간 대비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정신분석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나 시간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만한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그 정도 비용을 내기도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약물 치료 위주로 요즘에는 거의 이제 저희 정신분석학회 파는 사람들한테 인기는 많거든요. 대중적으로 인기는 많은데 실제로 병원에서는 힘을 못 써요. 이제 병원에서 이제 교수님들끼리 파가 갈리는데 그 약물 치료 파가 거의 그 메인입니다. 정신분석 파는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역할을 좀 하는 쪽으로 약간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사실 근데 하지만 정신분석이나 이 심리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 무시 못하고 그 약으로 메꿀 수 없는 부분을 마치 큰 바위돌로 컵을 메꿀 때 큰 자갈로 메꾸는데 그 틈틈 사이는 제가 볼 때 약으로 메꿔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면담을 통해서 하는데 요즘에는 액트라고 해가지고 그 업세트하는 치료를 요즘에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보면 계산해보고 어떻게 보면 바꿔보고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있나라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 요즘에는 그 아픔과 슬픔과 그 분노와 화를 그냥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수용 전념 치료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수용을 잘 받아들이는 치료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추세는 이렇게 잘 수용하는 내 아픔을 굳이 없는 거고 지워야 되는 거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도 결국엔 내가 잘 받아들이고 잘 소화하고 함께 가지고 가는 이 방향으로 지금 이제 분석 치료는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갈리는군요. 또 여러 가지 예, 방법이 있다는 것도 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많이 파가 갈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션이 형께서 또 질문을 주셨네요. 션이 형이 신장형 행복해?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떠신가요? 그 행복이라는 상태는 바다 날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파도가 어떠지라는 것처럼 뭐 계속 행복 상태가 유지된 적은 솔직히 없는 것 같고요. 그 순간순간 행복을 느끼고 또 순간순간 피로와 피곤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요즘이 제일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그런 와중에 순간순간의 행복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 질문을 주신 션이 형께서 그 외부 환경의 불만이 나 자신의 불만으로 유턴을 했다고 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면서 물어보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외부 환경을 무시하지를 못해요. 많은 분들이 정말 애쓰는 분들이 이렇게
환경이 그렇더라도 나의 의지로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이런 예시를 많이 얘기해요. 화장실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꽃향기를 떠올릴 수 있겠냐고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꽃밭에서 우리가 그쵸. 꽃밭에서 향기를 떠올리는 거고, 화장실에서 꽃향기를 떠올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환경은 사실 나의 외부에 있지만, 사실 우리는 확장자, 그러니까 저의 자아는 주변으로 확장되어 가요. 재밌는 연구가 이 햇볕이 비치는 좋은 집, 좋은 위치에 사는 아이들이랑 그 반지하나 이런 쪽에 사는 아이들이 경제적인 거나 환경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 햇볕이 비춰지는 좋은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들은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환경의 문제가 나의 내면의 문제로 전이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포 영화를 계속 틀고 있는데 내가 계속 즐거우면서 아 너무 재밌다라고 유쾌할 수 없듯이 내 환경을 좀 그렇게 느낀다면 환경을 바꿔볼 때도 됐다라고 한번 고민해 볼 만한데, 환경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이미 이런 질문을 안 했겠죠. 근데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왜 환경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얘기인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화장실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꽃밭에 있는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이너스의 시간을 내가 10분 있었다. 그러면 플러스의 시간을 최소 11분 정도는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이 환경을 내가 도저히 바꿀 수가 없을 때, 우리 마이너스 통장이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 통장을 갚으려면 결국에는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출을 막을 수가 없다면 수입을 조금 더 늘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정의 지출이 있으신 거는 어쩔 수가 없고, 항상 도저히 안 바꿀 수 없다. 그러면 감정의 수입을 늘리셔야 됩니다. 네, 감정의 수입을 늘리는 게 쉽지 않죠. 감정의 수입을 늘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 감정의 이렇게 마이너스를 메꾸는데 마이너스가 소비를 줄일 만큼 줄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쿠팡도 줄이고 이렇게 아마존도 줄이고 다 줄였는데 더 이상 줄일 부분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걸 더 줄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수입을 늘리는 데 집중할 때가 됐다라는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힐리형께서도 힘든 일이 있거나 이 스트레스 받을 때 막 신체화 증상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몸 구석구석이 병명도 없이 아픈 경우가 많다고, 이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이상적인지 또 물어보셨습니다. 예전에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번아웃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도 일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친구 관계, 가족들한테, 아이들한테, 부모님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자기한테 쓰는 시간들이 없는데 선생님 이제 아프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치료를 해보면 정말 똑똑하고 이 저보다 더 이렇게 기능이 좋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또 심리적 기능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뭐하고 똑같냐면 선생님 저 팔굽혀펴기 300개씩 하고 있는데 이 근육이 아파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당연히 힘들죠 라는 말이 나오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왜 이게 힘들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러잖아요. 달리기 했을 때 무릎이 아프다는 거는 내가 지금 좀 무리해서 달리고 있다라는 신호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은 지금 나한테 이렇게 무리인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내 마음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무리인지, 그러면은 나한테 어떤 휴식이 필요한지 우리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된 거죠. 그 건강검진 받으시잖아요. 누가 건강검진 받을 때 기분 나빠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심리검사나 마음검진 받을 때 다들 불안해해요. 내가 이거 받아야 되나? 왜 이걸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일 때는 신체화 증상이 나타날 때는 내 마음에 대해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고 아니면 되돌아보거나 한번 평가해 볼 때가 된 거죠. 예. 엑스레이 찍으러 가가지고 아우 자존심 상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신체화 증상이 있었을 때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상담을 받는다. 벌써 거기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을 좀 물질화하거나 좀 이렇게 현실화할 수 있는 마치 메타버스화할 수 있는 좀 그런 편안함을 좀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가벼운 질문을 몇 개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네네네. 네네네. 네. 자, 메타루카 형, 의사는 맞으시겠죠? 라고 하시면서 언제부터 돌 플러스 아이 지식인이 되셨나요? 라고. 제가 생각해도 농담말로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환자 겸 의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요. 제가. 근데 저는 그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제가 환자면서 의사죠. 누구나 다 환자고 환자가 또 아니다라면 또 아닌 거고 그래서 뭐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좀 저희가 분위기 제때만 저때 분위기가 선배들이 써야 되는 모자 색깔이랑 모자 형태까지 결정했었거든요. 저는 항상 좀 지적을 받았었어요. 캡 모자를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베레모 같은 거 쓰면 선배들이 따로 불러가지고 혼내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는 약간 좀 그 당시에도 베레모를 쓰고 다니는 약간 좀 약간 모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옛날부터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자, 네네. 조형이 물어보셨습니다. 조형이 정신과 의사는 코인이나 주식 매매할 때 부동심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나요? 라고.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들 뭐 주식으로 요즘 그 TV 나오는 조식가 선생님이 저하고 동기인데 살려 주식시오라고 해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으신데 그 제가 볼 때는 조식가 선생님들이 뭐 TV나 그 앞에 나와가지고는 마치 자기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처럼 행동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의 그 본질을 알잖아요. 진짜 모습을. 근데 전혀 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그냥 사람이고요. 그냥 뭐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있긴 있어요. 정말 아 이분은 그 책에서 공부하거나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삶이 좀 그쪽을 그런 실천이 되는 분이구나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애초에 주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오, 분들은 예, 네. 애초에 그렇군요. 주식이나 코인 이런 것 쪽에 아예 그냥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마치 그 책 쓰신 분이 자기가 이제 통제되고 그런 투자에 대해서 계획성을 가지게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렇게 음, 됐으면 그냥 주식에서 돈이나 벌 것이지 뭐 하려고 TV 나오고 그래요. 그냥,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뽀삐 형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부분 세 가지가 있다면, 사전 질문을 제가 대충 읽어보다가 이 줄만 제가 좀 오랫동안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이 줄, 네. 그래서 이 줄만 근데 뭐 대단한 결론이 나온 건 아니고요. 뭐 지금까지 살면서 제 인생의 시점이 뭐 5년 전, 10년 전 그때그때마다 후회하는 내용들이 다 달랐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현재 시점에 제가 사이코가 신짱이 이제 후회하는 거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 아이들을 좀 더 사랑해주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이 걸리는데 이게 후회가 이성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내가 부모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아이들이랑 좀 더 놀아주고 더 사랑해주고 좀 더 그럴 걸 이 부분이 제일 좀 후회되고요. 음,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제가 지었던 죄들, 제가 부족하고 좀 많이 약하고 많이 미숙했기 때문에 했던 그런 크라임 말고요. 크라임 말고 신들 제가 뭐 정가 말고요. 정가 정가의 그런 죄들 말고 제가 이제 누군가한테 상처 주거나 누군가한테 그렇게 했던 그런 죄들이 좀 후회돼요. 좀 음, 후회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나인링크 산 거. 예. 제가 비트코인을 팔아서 나인링크를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예, 그게 너무 후회됩니다. 예, 와, 예, 금을 팔아가지고 동을 샀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할 말이 예, 없습니다. 할 말이 예, 없습니다. 거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네네. 자, 개센용 형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요즘은 정신과 쪽 환자도 많고 또 환자들 이야기 들으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 말고 또 특별히 뭐 챙겨서 드시는 게 있는지. 네, 저 영양제 되게 많이 먹어요. 그 배고플 때 친구들이 저 보면은 너 영양제를 배고파서 먹는 것 같다 할 정도로 배부를 정도로 먹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오메가3도 먹고, 그리고 뭐 아르기닌도 먹고, 그리고 루테인은 꼭 먹어요. 루테인은 꼭 먹고요. 그리고 지금 먹고 있는 게 뭐 글루코사민이나 MSM도 먹고, 와, 많이 뭐 드시네요. 예, 거의 배부를 정도로 먹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 점심 안 먹었다고 제가 한 번씩 여기다 올리는데 영양제는 먹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영양제 칼로리만 해도 꽤 되는 것 같아요. 비오틴도 먹고 그래가지고 좀 이거 그거 말고도 더 먹는 거 좀 많아요. 더 먹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네. 네. 특별히 챙겨 드시는 게 많으십니다. 네. 네. 영양제. 자, 승희 형께서, 즐겨 드시는 음식, 또 그걸 즐겨 드시는 이유 궁금하다고 해주시네요. 라면 너무 좋아해요. 라면? 저는 이렇게 네, 와, 라면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진짜 비싼 메뉴, 뭐 참치집에 가서 참치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도 사장님들 저 라면 끓여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치 먹어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그 맛있는 거하고 마지막에 라면 하나 먹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라면 너무 맛있어요. 어떤 라면 라면이 좋아하시나요? 저는 안성탕면에 그 다진 마늘 넣는 걸 좋아합니다. 와, 그래서 안성탕면 안성탕면 좋아해요. 맛있죠. 예, 다진 네, 마늘 한 스푼 넣고 그걸 너무 맛있어요. 라면을 정말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요, 이 시간에. 자, 코스 형께서 질문 주셨네요. 가공식품, 과자나 담배나 음주 등등은 절제하시나요? 라고. 음주는 절제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음주를 꽤 자주 하는 편이었는데 이제 일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술 먹은 다음 날 환자 대한 태도가 제가 완전히 달라요. 술 네, 먹으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좀 약간 까칠해지거나 빨리빨리 끊거나 이제 좀 건성건성으로 하거나 이제 그걸 떠나서 그 환자분들한테 잘 못한 걸 떠나서 제가 힘들어가지고 음주는 많이 자제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알코올 환자분들 많이 보는데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이 술이 그 뇌를 망가뜨리는 게 꽤 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네 번 정도 술 마셨다면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음, 한 번 정도는 좀 많이 자중하는 편인데 과자는 너무 좋아해요. 과자는 뭐 이렇게 박스로 사서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 빠지면 계속 그거 먹어요. 그래서 이제 과자가 제가 콘칩 빠졌다가 코카콜로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쿠쿠다스로 갔다가 최근에는 새우깡 블랙에 빠져가지고 트러플 향에 빠져가지고 새우깡 블랙만 계속 먹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도 그것도 이제 돌아갑니다. 예. 네. 과자 네, 돌려막기. 네. 네, 맞습니다. 음주는 절제하신다. 과자는 예, 엄청나게 드신다. 말씀해 주셨고. 네네. 자, 승리 형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질문이 나왔는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사랑의 기술도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 맞구나. 그게 정답입니다. 승리 어떻게 하셨죠?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랑의 기술에 대한 팁을 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네네. 그 허프 형도 그때 좀 저한테 기술을 좀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네. 그래서 그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제가 수업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챕터 1 이제 제가 이제 그 매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안 되면 챕터 2 환경을 이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기술을 이용하면은 저같이 이제 미녀와 미인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예. 한번 그때 교육 시간에 옥시토신 스프레이를 안 되면 옥시토신 스프레이를 사용하거나 예. 그렇죠, 그렇죠. 허프 형 그래서 그때 교육하고 난 다음에 혹시 전과자 생기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네, 저도 기억나네요. 저도 수업 들었는데, 옥시토신 스프레이였다. 맞다. 네. 예, 예. 공구 안 하나요, 공구? 공구 한다고 했잖아요. 예, 준비 중에 네, 있습니다. 공구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네. 자, 버그 형께서 또 질문 주셨네요. 신짱 형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뭐 할 때 가장 행복한지 물어보셨네요.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라마한테 가거나 교황한테 가거나 누구한테 가도 정답이 없는 이유가 그 행복의 조건은 자기 내면에 있거든요. 사실 저는 행복의 조건을 알아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알려드릴게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당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기 신천지나 죄송합니다. 이단 종교나 사이비 종교나 사기꾼이나 그런 사람들인 거지 행복의 조건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그냥 나는 마치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알고 있는 척을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내가 볼 때는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고 왜냐면은 나의 행복의 조건은 내 유전자와 내 자라난 환경과 내 기질과 내 사회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나라는 사람이 되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복의 조건을 타인한테 물어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답해 줄 수 없는 질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장형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시죠? 저는 제가 같이 있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이 가치라는 게 내 아이들이 저로 인해 행복해야 할 때 제가 아버지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아내가 저로 인해서 행복해 할 때 뭐 제가 돈을 줄 때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제 가치를 제가 느껴서 행복하고 제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을 때, 뭐, 그 누군가를 편안하게 해줬을 때, 뭐, 그럴 때 저는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벅을 줄 때 행복해요. 예, 예. 받을 때보다 줄 때 행복해요. 동방형께는 네, 48개월로 꼭 많이 네.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네. 예, 그거 혹시 개인회생 안 돼? 벅 개인회생 없을까요? 벅그 개인회생. 자, 네, 원형께서 또 질문 주셨습니다. 이 보육원 등에 기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기부 활동을 시작한 계기를 또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 20살 때 저희 저희 친누님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그 보육원 안에 있는 교회였었어요. 네. 예전에는 보육원 안에 교회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네네. 법이 바뀌어서 보육원 안에 교회나 종교시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음, 그래가지고 법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보육원에 안에 있는 그 교회를 이제 누님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상의 그런 것들이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이제 사람마다 끌리는 게 다르고 느껴지는 게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의 아픔이나 슬픔이 너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네네네. 예, 자다가 누워 있어도 이제 되게 크게 와닿아가지고 실제 지금도 이제 보육원 아이들을 진료 보기도 하는데 그 진료에서 끝나기보다는 뭐 대단한 걸 해주는 건 아니지만 뭐 아이들이 배우고 싶으면 학원비라든지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들이라든지 한 번씩 아이들이 식당 가서 밥 먹고 싶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네네. 그런 거라든지 그런 쪽을 조금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그 정도 뭐 이렇게 제 동방형이 말하는 정도까지는 전혀 아니고요. 전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조금 정도 챙겨주고 있는데 그냥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 좀 더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가지고 있어요. 네. 네, 뭐 조만간에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장형? 네, 비록 네, 비트코인을 핀시아로 바꾸셨지만 또 그 핀시아가 또 나중에 비트코인보다 더 가치가 오를 수 있는 호재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또 많은 사랑을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조 PCR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것 같아요? 목조 네. PCR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라 그러면 PCR 사실 거예요? 거봐요, 말만 하지 이렇게 안 산다니까요, PCR을. 아이, 아, 핀시아는 이제 카이아로 바뀌잖아요. 또 카이아로 바뀌면은 재단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니까. 네. 아, 여기 또 아, 계시는 또 우리 배치형께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카이아가 또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같이 해보도록 하죠, 우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이슨 형도 다이슨 형 가만히 계시다가 또 이렇게 여기서 나오시네요. 저 분노는 합당한 겁니다. 예, 아, 절대 다이슨 형이 성격 이상하거나 네.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충분히 합당한 그 반응이에요. 여기서 우리 또 핀차 형님들이 나오시는데, 아, 가슴이 아픕니다. 아, 배치형, 카이아, 그리고 버그토큰.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버그시티가 또 있으니까, 올해 안에는 또 웃는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혹시 현장 질문 혹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질문 혹시 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동방형. 자, 질문 주시죠. 오, 철이 들었는데 철이 안 들었던 것처럼 살고 있다고 하시네요. 이래도 되나요? 네, 이게 참 본인은 이제 철 들었다고 생각하고 또 철이 안 들었던 것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철이 안 든 건데 철 들었다고 생각한 걸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철 안 든 것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또 철든 것처럼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든 괜찮아요. 예, 어떻게 살든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도 되고 꼭 그거를 꼭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다 저렇다 정의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미 뭐 잘 살고 계시는 거겠죠. 뭐 고민하고 있지만 고민하고 있고 부족한 게 있는 게 이 삶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게 맞나라는 어떤 의심이나 불안이 오는 것도 정상이고 그래서 철이 들어야 된다. 철이 들었다. 뭐 철이 들은 것 안 든 것 같이 살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불안을 가져보는 것도 정상인데 너무 빠져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동방형은 잘 살고 계십니다. 아니, 신장형을 또 버그시티에서 푹 살도록 인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건 맞고. 아, 형님들 이게 반응이 되게 웃기네요. 아니, 션이 형은 그러면 철 안 든 거 아니야? 라고 해주셨고. 아니, 배치 네. 형은 철은 무겁다고 해주시면서. 실제로는 철이 안 든 걸 수도 있어요. 네. 철이 네네네. 든 걸 수도 있고 네. 뭐 그럴 수도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허프 형이 다시 직업을 고른다면 어떤 직업을 해보고 싶은지 물어보셨네요. 피부과 의사 하고 싶습니다. 피부과 의사. 피부과? 왜 피부과 하고 싶으세요? 그냥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저희 와이프가 네. 피부과를 엄청 좋아하고요. 네네. 일단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그 깔끔해요. 깔끔하고 좀 약간 좀 더 이렇게 좋아 보여서 네, 사실 다시 하라고 해도 정신과 의사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피부과가 이렇게 자꾸 눈에 들어오네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음. 예, 제 눈 밑에 주름이나 보면서, 이거 내가 직접 한번 해보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네. 이제, 예, 저도 스스로 가꾸면서, 이렇게 돈도 벌고, 치료도 하고, 예,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많은 질문 드렸는데, 너무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신장형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버그시티가 어떤 버그시티였으면 좋을까요? 모든 만남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좀 이렇게 현실 삶에서 이렇게 물리적인 2D, 3D의 삶에서 우리는 다 떨어져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웹3라는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현재 함께 있는 것 같고 함께 꿈꾸는 마치 동굴 벽화를 함께 그리는데 어, 각자 다른 지역에서 동굴 벽화를 함께 재밌게 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재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벅시티는 재밌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그래야지 앞으로도 벅시티가 더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재미 빼면 시체죠.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아니, 신장형은 무슨 이렇게 비유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동굴 아, 벽화를 그리는데 다른 지역에서 각자 그리고 있다라는 또 엄청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준비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바로 나오신 대답인가요? 제가 ADHD가 있어서 그냥 바로 그냥 생각나는 거 얘기했고요. 아마 내일 와, 질문을 하셨다면 또 다른 얘기를 또 했을 거예요. 아마. 네, 와. 네. 네, 너무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버그시티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짱입니다. 여러분들과 재밌는 시간, 그리고 좋은 시간 보내고 싶고요. 어, 제가 허점이 많아요. 막 실수도 많이 하고, 도움도 많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귀여운 막둥이 들어왔다 생각하시고, 많이 챙겨주시고, 깎아도 주시고, 좀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호 1번 신짱입니다. 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박수! 네, 과자 좋아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과자 많이 많이 던져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했던 질문 다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신장형 주간복 시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들어주신 시민분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목조형. 네. 목조형 잘 해주셔가지고 잘 질문해주시고 잘 매니지해주셔가지고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네. 또 우리 다른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주간복 시민 신장형 인터뷰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밤 되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